네, 안녕하세요. 입춘입니다. 절기상으로 정말 봄이죠. 오늘 썸네일, 어, 뭐 항상 썸네일 달 때 고민 많이 하지만 파이코인, HNT 코인, 헬륨 코인이죠. 얘네들은 다르다. 제대로 알고 기다리면 100억 부자 가능하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헬륨 코인 때문에 왜 미국 실리콘밸리까지 가려고 하는지도 있고, 어, 파이코인 노드도 이제 지금 하려고 예전에 했는데 컴퓨터 사양이 작아가지고 안 되다가 지금 컴퓨터를 바꿔서 지금 이제 다시 하려고 하는 게 파이코인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개념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약간 사색적입니다. 뭐 어제나 그제처럼 그렇게 이제 수리적인 게 아닙니다. 한번 뭐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저를 행복하게 하신 분들이 두 분 계세요. 어제 올렸던 거 중에 병로리님, 그 다음에 리에리님. 제가 미국 헬륨 본사 갔다 오면요. 3월 7일 날 프랑스에서 채굴기 첫 도착하는데 네, 꼭 드릴게요. 파이 노드도 깔아주고. 아, 이분들, 아, 뭐, 저보다는 어리겠죠? 너무나 예쁘지 않아요?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제가 옛날에 이제 일요일 밤에 경제에 노을자 나갈 때 그 김성주가 독일 올림픽에서 오질 않았어요. 김성주 아나운서가 못 왔어요. 우리가 예상외로 그때 뭐 아무튼 16강까지를 가든가 그래갖고 김성주가 못 와갖고 첫 회를 박경림 씨랑 했는데 막 비난하는 댓글이 뭐 어마무시하게 달렸었어요. 그때 박경림 씨가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댓글 보시면 텔레비 못 나오십니다. 댓글 절대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댓글을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데 굉장히 설명을 잘 해줬어요. 그때 박정민 씨가 뭐 댓글 때문에 최 누군가요? 자살도 하고 그랬잖아요. 참 댓글 보지 말라고 박경림 씨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간혹은 보죠. 제가 이제 약속도 해야 되고 또 같이 공부하는 사람 반응도 봐야 되고 이렇게 이제 두 분이 이제 어제 제가 백전불태라고 했더니 백전불퇴 또는 백전불패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 말씀을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지피지기 백전불태예요.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말인데 그 공격을 모색하다. 그러니까 자신과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 그렇잖아요. 100번 싸워서 안 진다. 이거는 손자 같은 사람이 불패라는 게 어디 있어요. 동방불패도 아니고 이런 말은 안 쓰죠. 백전불태? 후퇴하지 않는다? 아, 후퇴도 전략인데요. 그래서 불태 이렇게 아시나 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의 원문은 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피 이지기 일승일부 부지피 부지기 매전 필패. 그 적을 알고 나를 알으면 100번 싸워도 자기가 위태롭게 되지 않지만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일승일패 승패를 한 번씩 주고받는다. 그런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매전 필패, 매전 필태.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 태예요, 태. 항상 위태롭다. 근데 대부분 주식하는 사람 자기도 모르고 주식도 모르고 파이코인 채굴하시는 분들 이게 뭐 상장되면 시초가가 얼마냐? 파이코인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매전 필태. 그러니까 패가 아니라 태, 위태롭게 된다. 위태롭게 되니까 불안해서 떨어지면 팔고 올라가면 쫓아 사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너무나 봤고 뭐 저 자신도 그랬고 저희 집 애도 그러는 걸 제가 보면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됐죠. 근데 앞에 두 분이 이렇게 이 두 분 너무 고마워요. 저기 정말 너무 고맙고 내가 좀 그래도 나보다 나이가 어려서 아무튼 귀엽고 예쁘고 고맙고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 노드도 까는 법 만약에 필요하면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왜 저분들이 이해가 되냐면 제가 처음에 스탠바인슈타인의 이 책 번역할 때 백전불태로 했는데 동아일보사에서 했거든요. 아, 백전불태라 그러면 사람들이 모른대요. 안 팔린대요. 그러면서 책 제목을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빠서 이 책 그다음에 자세히 안 봤어요. 그런데 이제 재작년에 저 책이 뭐 중고 서점에서 뭐 10만 원, 15만 원 한다 그래갖고 다시 하자 그래갖고 이거 주식 투자 최적의 투자 타이밍을 잡는 법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언론은 그래요. 어려운 말 써서 책이 안 팔리는 게 정확한 말 써서 책이 안 팔리는 것보다 그냥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 써갖고 책 잘 팔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나 이게 정말 너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 책을 보면 한 번도 주식에서 손해를 안 본단 말이야. 위험에 안 빠진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이 네트워크 뭐 이렇게 120개국도 넘겠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KYC도 뭐 아무튼 못하면서 시간 끌고 이제 각국 정부의 KYC 정책이 많이 다르거든요. 특히 유럽이 다르고 미국이 달라요. 유로화하고 달러화하고 좀 중국 많이 다르죠. 홍콩만 해도 아주 한국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KYC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한 다른 코인은 쉬워도 결제 기능을 갖는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파이코인 KYC 각국 동시에 오픈하려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니까 뭐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금융실명제가 철저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KYC 철저하게 하겠죠. 이게 파이코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헬륨 코인 뭐 현재까지 그 핫스팟 핸드폰 보게 되면 이제 와이파이가 안 되면 이제 인근 근처에서 이제 핫스팟을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도 있어요. 헬륨 핫스팟 이미 저기 SK나 KT에서 계약 다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동네 구석구석에 안 깔았을 뿐이지 큰 고속도로 같은 이 광역망에는 다 했습니다. 얘네가 저주파로 하는 거잖아요. 그 AM 얘네들이 FM 고주파 저전압 저전력으로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오늘 썸네일에 헬린코인하고 파이코인은 뭐가 다르냐? 다른 거랑 좀 뭐 다른 코인도 그런 이제는 많이 생기겠지만 얘네들이 하는 비즈니스는 에리 프롬이죠.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뭐 이런 책 제목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뭐 제목이나 알고 그냥 얘네 1976년도에 나온 건데 아무튼 이 산업 사회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계속 이 소유 쪽으로 왔잖아요. 소유 쪽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아지고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존재 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모든 사람이 존재 쪽으로는 갈 수는 없어요. 그 존재로 가면 행복해진다. 그런데 존재로 가면요. 자기 운명을 뛰어넘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존재로 가면. 근데 이제 존재라는 게 이걸 막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뭐죠? 로댕의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때 하는 존재는 이 존재랑 다르거든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이게 참 그래서 원서를 찾아서 뒤져보는 게 아주 중요한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코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는요. 소유 비즈니스를 해요. 예전과 똑같이. 그런데 헬륨 코인하고 파이 코인은요. 존재 비즈니스를 해요. 그래서 제가 헬륨 코인 무료로 나눠드린다라는 소리를 감히 짓거리는 거예요. 같이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는 그렇게 못하고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처음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헬륨 코인 그 예약 받아둔 사람들이 10만 명, 20만 명이고 지금 뭐 밴드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기계가 없는데요, 뭐. 기계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무료로 다 배포하려고 그랬다고요. 미국의 그 다단계 회사 아이허브라는 데서요. 왜? 알았거든. 이건 존재 비즈니스지 이건 소유 비즈니스가 아니다. 그럼 존재 비즈니스와 소유 비즈니스의 차이가 뭐냐? 파이코인은 존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엄청 올라갈 수 있어요. 314불이 아니라 정말 뭐 1000불. 보통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말을 써요. 플랫폼으로 이제 글로벌화해야 되는 시장. 플랫폼 비즈니스죠. 이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가 플랫폼 위에서 누구나 뭐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사실은 존재 비즈니스예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존재 비즈니스, 존재 위에서 소유가 되는 거니까요. 개념만 잡고 이제 가시죠. 그런데 이게 막 헷갈리는 게 뭐 내 존재가 나를 부양한다. 행복한 부자적이 내 존재가 나를 부양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존재와 시간, 존재와 생각. 이 사람들이 쓰는 존재라는 말들이 다 달라요. 존재라는 말은 존재 비즈니스라는 말은 그냥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내가 플랫폼을 깔아 놓을 테니까 거기서 게임할 사람 게임하고 뭐 코인할 사람 코인하고 보험할 사람 보험하고 물건 산 사람 물건 사고 거기서 뭐든지 하세요. 이게 이거 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이런 비즈니스 이런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앱테크예요. 앱테크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앱테크 구글에 쳐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나오던데 컴퓨터로 해서 뭘 본다? 아휴 그런데 이게 뭐 사기라긴 뭐해도 죽어라고 해봐야 자기 하루 종일 시간 맞춰서 공짜라 그래갖고 뭐 이것저것 해봐야 돈이 10,000원도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출석하고 포인트 도장 찍고 광고 보고 설문응답하고 유튜브도 즐기고 하는데 자기 개인정보 다 나가고 이런 파이코인이나 헬륨코인은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착취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파이코인 채굴과 헬륨코인 채굴 기를 갖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앱테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앱테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요와 공급 서로의 니즈를 연결시켜줘서 이제 수수료 발생도 되고요. 또 그 안에서 서로 다른 가치가 있고 뭐 주식 교환도 할 수 있고 코인 매매도 할 수 있고 광고 수익도 발생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SK나 KT가 헬륨 코인을 2016년부터 벌써 하면서도 이 헬륨 이걸 핫스팟을 하면서도 지금 일반인들한테까지 하지 못하는 것은 초기 자본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일반 소비 엔드 유저들한테까지 가려면. 근데 이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초기 자본이 코인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은 상태에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크게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이게 블록을 해두고 하게 되면 그 자체 내에서 집단 지성이 생겨갖고 관리 비용도 안 들어가듯이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트래픽이 발생해서 저절로 돈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 바이코인 채굴자들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헬륨 채굴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 근데 이게 고객 데이터를 쌓고 뭐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데 파이코인은 한 번씩 지금 몇 년째 지금 이렇게 3년째 눌러주고 이게 3,500만 명, 5천만 명이 되면서요. 이미 어마무시한 고객 데이터를 쌓았어요.
보통 데이터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돈 들고 거기에 자빠지는데 지금 파이코인은 그 단계 지났어요. 마케팅 비용 별로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뭐 스타 뭐 네트워크니 뭐 지금 악시아도 악시아 네트워크 한다 그러지만 이게 진입 장벽이 없어서 후발 주자들도 금세 된다고 하지만 파이코인처럼 후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몇 천만 명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는 만드는 것보다 사실은 운영하는 게 더 어렵죠. 운영하는 게 더 어려워서 그 뭐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만 봐도 몇 번 고비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고비를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고 정부 규제도 문제고 제가 뭐 다른 거 이런 거 지금 뭐 이런 책들 몇 개 말씀드리면서 지금 자세히 말씀 안 드리는 거는 제한된 시간 동안에 강의 내용이 딴 데로 흐를까봐 말씀 안 드렸는데 해빙 비즈니스, 소유형 비즈니스는 어쩌면 지금 사람들이 급속히 깨어나면서 소유형 비즈니스는 안 한다. 존재 비즈니스. 근데 존재라는 게 내 핸드폰이 있으면 내 핸드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노드가 뭐예요? 파이코인 노드 하면 데스크탑 같은 데서 하잖아요. 파이코인 코어 팀에서 요구하는 사양을 갖춘 컴퓨터가 당신 방에 존재하면 당신은 돈을 버는 거예요. 왜? 플랫폼을 만들어 주니까. 왜? 데이터를 생성해 주니까. 그게 존재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뭐 남과 경쟁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존재하는 자체가 트래픽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나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믿을 만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헬륨 코인도 처음에 이미 큰 기업체들이 전 세계 거대 통신 기업들이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뭐 영국과 미국 통신 기업들이 이미 다 장악했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막대한 시설비 때문에 장악하지 못한 것을 그 마을 단위로 들어가는데 핫스팟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시설비를 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무료로 주려고 그런 거예요. 얘네도 플랫폼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자체가 동업자이기 때문에 돈 받는다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야 이거를 참 어떡하나 빨리 하려면 돈도 빨리 하려면 빨리 해야지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고 하는데 팔 수도 없고 팔자니 본래 개념에 좀 안 맞고 근데 지금 뭐 미국이건 영국이건 이젠 다 팔아요. 없으니까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게 생길 게 모르고 막 택배 비즈니스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게 막 오르고 할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거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돈 안 된다고 안 했으니까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돈을 지르더라도 미국 본사하고 뭐 확인할 게 좀 있어가지고 제가 실리콘밸리를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걔네한테 확인하고 이제 저는 뭐 그렇게 큰 돈이 없으니까 기업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확인 딱 하고 질른 다음에 아무튼 이렇게 비용이 무료로 하는 것 쪽으로 저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 거고 왜 존재 비즈니스를 하니까 있는 것 자체로 돈이 생기니까 여기 파이코인도 존재 비즈니스 소유 비즈니스가 아니고 존재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 비즈니스는 앞으로 대세도 소유에서 존재로 바뀌는 거고 대세도 그래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소유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뭐 가령 모든 사람이 서울대 가려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서울대보다 더 좋은 대학이 있다면서요 우리나라에. 서울대 애들도 꼼짝 못하는 대학이 들이대라면서요. 들이대.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들이대는 사람이 글자 위에 종이 위에 적힌 글자 아는 사람, 종이 위에 적힌 글자 조합해서 남의 생각을 지 생각이라고 아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어요. 아무튼 소유 비즈니스에서 존재 비즈니스로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파이코인과 헬린코인은 이거는 채굴자가 아니라 동업자다. 물론 시장에서 사면은 경우는 다르지만 채굴의 동체 이 두 개는요 마이닝이란 말이 안 맞아요. 보상이에요. compensation. 그냥 근데 백전불태라 그러면 어려워서 백전불패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compensation이란 말을 쓰면 대세에 안 맞으니까 마이닝이란 말을 쓴 거죠. 두 개다. 존재 비즈니스다. 그래서 이 존재 비즈니스는 앞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얘네 둘 하는 거 보면 참 잘하고 있다. 그래서 100억 정도 사람들은 소유해서 경쟁해서만 100억을 버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존재 자체로도 100억을 번다. 이제는 그런 세상이 왔다. 그 말씀 드리고 KYC 나오면 제가 또 자세히 한번 파이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